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순천의 선거구에서 돈선거 논란이 심각합니다. 민주당이 외부 인사를 영입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렸는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공명선거를 기한다는 그 의지 표명으로서라도 고발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농촌 지역에 건물이나 온실에 성토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쓸 수 있는 자재와 써서는 안 될 자재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인데 고흥의 한 마을에서는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가족 간 전염이나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역 안팎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역 장학재단마다 장학금을 줄 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이자가 주된 재원인데 이자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는 4월 순천의 도의원 선거구에서 열리는 보궐선거 전에 금권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보와 진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외부 인사를 영입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가동하는 상태입니다. 시민과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둔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회. 당 소속 시도위원들의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선거 현장에서 제보와 진정서까지 접수되는 등 금권선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를 위한 전담 조직까지 꾸리고 권한을 당회 인사에게 부여한 데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형사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금품선거 추방, 공명선거를 기한다는 그 의지 표명으로서라도 고발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2일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예상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순천이 오랫동안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됐던 만큼 자칫 내부 분열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선 때마다 불거지는 여당 내 불협화음이 유권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논란 자체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쇄신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이번 문제를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선거당국도 금권선거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물증과 정황이 수집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권에서 민주당 입당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 도당 등에 따르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 원서 접수가 급증하면서 오는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전까지 광주 전남 당원이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각각 36만 명과 50여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농업법인의 유리온실 바닥에 건설 폐기물 성분이 사용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오염 논란이 거셉니다. 당국은 성분이 부적격하다면서 세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인 측은 폐기물을 가공한 성토 자재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공군 보드면의 한 유리온실. 1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유리온실에서는 현재 방울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유리온실에 성토에 사용된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성분의 순환토사 때문에 인근 농경지의 오염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이 다 벼농사를 하고 있고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다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인데 저는 농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흥군도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거쳐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농지 안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부적격한 성토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군은 유리온실 소유 농업법인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었을 때 처벌 규정, 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그걸 지금 검토 중이고 상부 기관에 그 사항을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법인 측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들여온 성토제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처리한 순환토사라며 가설 건축물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환토사를 성토 목적이 아니라 이 시설을 지금 기반 조성용이잖아요. 농지에다가 우리 축사나 버섯 재배사나 온실에는 기반을 콘크리트로 해서 기반을 잡아야 되잖아요. 요거에 한해서는 건축 행위를 줘요. 농촌 지역에서 반복돼 발생하고 있는 성토제 사용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문제. 행정도 이제 개발 행위 허가에 앞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도내에서도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접종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3만 2천여 명분이며 대상 인원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총 3만 1,860여 명입니다. 이번 접종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신 효능에 대한 통계 수치가 부족하고 백신 사용도 신중해야 한다는 식약처 의견에 따라 제외됐으며 이들에 대한 접종 여부는 다음 달 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순천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부부는 광주 가족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순천을 방문한 광주 거주 확진자가 광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 파견 간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순천 지역 식당 한 곳 등 관련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거리 두기는 완화되고 있지만 요즘 코로나19 확산 양상을 보면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도내에서도 교회발 확진자와 가족 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읍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오전에만 140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로 확진된 노부부가 다니던 인근 교회에서 교인과 가족들이 줄줄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 교인들이 여러 들어보니까 다 지도 8일날에 대목장이잖아요. 직접은 안 했어도 스쳤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교인이 40명가량인 해당 교회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면 강연회가 열렸던 상황. 이후에도 두 차례 예배가 이어졌고 참석했던 신안과 무안 주민들이 확진된 겁니다. 당초 명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방문했던 70대 노부부의 아들이 최초 감염원으로 파악됐지만 이 교회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면 모임을 했더라고요. 대면 모임을 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구가 지금 아침에 협의했는데요. 당연히 고발을 조치할 거고. 문제는 교회 모임과 교인들의 확진까지의 기간이 길었다 보니 확진자들의 설 연휴 이동 동선이 광범위했다는 점. 해당 교회와 인근 전통시장,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은 폐쇄됐고 무안에서도 확진자가 근무한 은행이 폐쇄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무안구는 확진자의 동선을 오후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다 취재 이후에야 게시하는 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이들의 직간접 접촉자 570여 명을 검사한 가운데 지도읍 주민 4천여 명과 인근 증도 주민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스코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포스코가 잇따르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환경오염 사례 등으로 지탄을 받는 사업장이 되어버렸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발효된 건 한진케미칼 사태 단 한 번뿐입니다. 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그룹은 수소 상용 트럭을 개발해
광양과 포항제철소에 1,500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양제철소에 수소 트럭용 충전소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포스코 제철소 내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 7,000톤을 활용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 사업에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순천 IC 부근에서 소형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4살 A씨와 조수석 동승자 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지역마다 장학사업에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지역 인재 양성에 고질적인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승달장학회가 1994년부터 27년 동안 모은 장학기금은 108억 6천만 원. 기금을 은행에 맡긴 뒤 발생된 이자 수입이 장학금의 재원인데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자 수입이 2억 초반대로 190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지만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100여 명도 장담 못할 상황입니다. 이자 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2008년 5.25%를 기록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0.5%까지 떨어진 상태. 안정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금리가 높아지거나 장학금 기탁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당장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금액 522억, 전남 최대의 장학재단인 전남인재육성 장학금도 최근 5년간 전남개발공사의 50억 원 이외엔 기탁이 미미합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기금에서 기본 자산에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지급을 한다든지. 기금을 부동산,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고민하지만 손실 우려 때문에 결국 1%대 은행 예금을 선택하고 있고 기부금을 기금에 넣지 않고 곧바로 장학금으로 쓰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남의 장학재단은 모두 166개, 장성군의 장학법인 한 곳이 올 초 청산되는 등 고금리 시대였던 90년대 이후 지역 인재 육성에 발을 내디뎠던 장학사업이 저금리 시대를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프로스포츠계 학폭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관리 시스템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생 유형과 처리 진행 상황, 피해 가해 학생 조치 현황 등 도내 22개 시군 교육청별 통계를 제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허석 순천시장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당장 시정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에 의해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공직자들도 코로나19의 철저한 대응과 시민만을 바라보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오늘부터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구는 분청문화박물관이 코로나19에 따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재개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분청박물관이 국공립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입장 인원은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공공배달앱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맹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할인 이벤트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개발 업체와 함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여수형 공공배달 앱은 주문 수수료 외에 가맹비나 광고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남복지재단이 긴급 돌봄 인력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입니다. 긴급 돌봄 인력은 다음 달 5일부터 가정, 자가격리시설, 코호트 격리시설 등에 파견됩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방역 규제뿐 아니라 시민 참여형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9천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 3회 현장 지도를 통해 이용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을 점검 단속합니다.